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김어준 총수한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김 총수 자체가 그걸 뭐 바라지 않았던 바고 그 제안한 게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야, 예. 물론 저로서는 이제 국민 TV를 어떻게든 이게 좀 붐업을 시켜가지고 좀 훌륭한 대한 언론으로 키우겠다는 어떤 공익적 그 어떤 그 동기가 있었지만은 그렇죠. 뭐 그 사기 사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익적 동기가 있었지만은 뭐 혼자서도 잘하잖아요. 우리 저 김총수가 뭐 잘하시는데 뭐 굳이 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 덕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사실 뭐 덕본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플랫폼 성공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누굴 씻는 에너지만 갖고 세상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이쪽에 이런 대안도 있다. 조선일보 보지 말고 이걸 봐라 이런 매체를 만들려고 하신 건데.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일단 뭐 윤석열 시대가 왔으니까 뭐 다시 뭐 뭉쳐라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김어준 총수가 아니라 주진우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과 유착했던 지난날에 대한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답을 안 하는 이유는 아니 뭐 답을 왜 안 하는지는 뭐 짐작하신 그대로죠. 그 뭐 지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김건희를 칭송하고 윤석열을 띄우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띄우라고 방송에서 뭐 총장이 돼야 한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 그 한동훈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두둔했었고 그 추미애 장관 찾아가가지고 추 장관에게 윤석열에 대한 이런 불이익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증인들도 있고요, 분명히 그 증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 뭐 그래놓고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했대요. 주진우가 그 멀티 체크가 된 건데 용민이가 우리 4명 중에 가장 못 나가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윤석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주진우는 뭐 무슨 손을 잡습니까? 아니 그것도 무슨 또 저쪽에 그 네트워크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은 어제 평화나무가 이제 분명히 의혹 제기를 했고 이걸 폭로한 분들의 이야기를 취재를 했는데 노동자 폭행 그리고 갑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덮어주고 옹호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어쨌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못하죠 그렇게는. 본인도 여전히 좀 큰 정치적 역할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정봉주 미투 가짜 미투 사건 났을 때 가장 앞장서서 옹호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 옹호가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자의 포지션에 있을 때 그래서 불이익 당할 때는 저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니 김어준 주진우가 정봉주 두둔한 거 보셨어요? 제가 가장 앞장서서 두둔하고 편들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뭐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스스로 희화화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 같이 못합니다. 예, 뭐 제가 이 관념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뭐 이원론적 사고, 선과학, 뭐 무슨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든지 징검다리를 만들든지 그건 그들의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김어준 총수는 너무 위대한 분이 되셔가지고 저 같은 분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낙곰수를 뭐 어떻게 다시 뭘 한다? 혹은 뭐 그 유사한 뭐 누군가를 만든다?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그거는 뭐 그거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이미 낙곰수와 나는 무관하다라고 밝힌 바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 모든 걸 다 함축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들과 이제 사이가 절연됐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식의 뭐 일종의 어떤 신화적 주인공이 될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오늘 때마침 그 구독자가 55만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갈수록 좀 등에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부담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야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배반하면은
그래서 제가 55만 하고 55만 명을 상대로 배반하는 건데 참 너무 그거는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 켜질 때 인격과 꺼질 때 인격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꼭 그렇게 되긴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마이크 켜질 때와 꺼질 때 인격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마이크 꺼질 때는 윤석열과 어깨 동무하고 마이크 켜질 때는 윤석열을 비판하고 마이크 꺼질 때는 정광훈과 어깨 동무하고 마이크 켜질 때는 정광훈 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일관돼야죠. 근데 아까 국민 TV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잠깐 하자면 그때도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시키려고 유지했던 분은 김영민 이사장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글쎄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안 됐던 이유는 뭔가요? 그 굉장히 아픈 구석입니다. 아픈 구석이에요. 그 진짜 손톱에 박힌 가시 같은 그런 의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믿고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셨는데 일단 저는 여전히 이제 조합원 신분이고 매달 아마 조합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틈만 나면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난 사실 그 2017년 대선 때는 1년 동안 무급 봉사하면서 누적됐던 그 빚을 다 털었어요. 지금 다시 또 이제 개판 5분 전이 된 상황이라고들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뭐 얘기했어요. 만약에 문 닫을 상황까지 오면 나한테 와라. 내가 그럼 뒷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 지금도 여전히 뭐 있어요. 존재가. 뭐 망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제가 뭐 어떻게 그걸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 이유는 그 뭐 결국 돈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올바른 프로세스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뜻 있는 언론인들을 모아서 그 경험 있는 언론인들을 모아서 새로운 규칙과 그 이런 편집 방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좋은 언론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언론 시장에 그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뉴스타파 같은 프로세스가 옳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는 사실 탐사보도 중심이고 저희는 이제 편성하는 방송, 켜면 나오는 편성하는 방송을 표방했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너무 이 조합원들의 이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자와 이제 그 어떤 생산을 뒷받침하는 그런 후원자의 그 벽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 운영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전문인 집단들이 그 훈련된 전문인 집단들이 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그 지지자들이 계속 후원하고 또 이건 널리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하고 경영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 그거는 일종의 어떤 이사회를 통해 혹은 뭐 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시시콜콜 예를 들면 아무개가 퇴사하면은 뭐 단체로 막 그룹 지어가지고 뭐 거기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스태프를 악마화하고 뭐 이런 식의 또 내부에서는 또 이게 워낙 평등한 공동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 그 어떤 개통과 질서 같은 것들을 세우기도 쉽지 않고 이 민주적 언론의 실험을 이제 시도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불이 꺼지는 그런 양상이 돼버린 건데 이제 정당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렇게 이 전체 구조를 질서 있게 운영해 나가는가에 대한 서로의 합의 또 합의 이전에 관념 이 자체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룰 만들면 뭐합니까? 정관 만들고 뭐 취업 규칙 만들면 뭐예요? 뭐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선의로 모두 선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선의가 무섭게 돌변하면 실망으로 바뀌면 무서운 안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민TV의 그 실패의 경험을 좀 거울 삼아서 평온함을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나섰고요. 국민TV에서 내가 n분의 1로서 노동자로서 이제 사실 들어갔는데 뭐 무슨 저 임원도 아니었고 대의원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책임지고 총대를 매는 그 역할을 하고
강력한 어떤 그런 존재감으로 후원자 지지자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해나갔고 그때 이제 어떤 반면교사 같은 그럼요. 네, 여기서는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국민 TV에 대해서는 제가 부채감을 갖고 있고 네. 언제든 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와서 문 닫을 상황까지 가면은 저한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맡겨준다면은 제가 그러면 또 국민 TV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길을 한번 만들어보고 안 되면 뭐 문 닫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아마 제가 손대면 문 닫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책임감도 있으시면 이렇게 뭐 기획력 있으시면. 그럼요. 사람들이 저보고 저기 뭐 이렇게 했다는 저기 뭐 여기 조합원 가입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 뭐 그분들을 어떻게 쌩깔 수가 있겠어요. 쌩까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얘기 좀. 네네네. 그 책도 내셨잖아요. 네네. 마이너리티 이재명 책도 내고 지지를 하셨는데. 네. 근데 지난 선거에서 뭐 어쨌든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좀 많이 질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0.10%까지 좁히고 했는데. 예. 저는 뭐 제 생각으로는 일단 민주당 핸디캡을 극복 못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정권 교체 여론을 이재명의 민주당을 좀 먼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참 좋은 분이고 인간적으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가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리스펙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디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예수가 집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가 집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뭐 정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저기에 뭐 똥도 묻히고 또는 이제 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집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을 말하자면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은 문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이랬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전두환도 노태우한테 나를 밟고 가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전두환으로 비유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이 어떤 정권 교체 과정에서의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이재명 후보가 당 경선 이후에 너무 그 로키로 갔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집권하면은 더 나은 세상이 오는구나 라는 느낌보다는 문재인 정부 2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건데 문재인 정부 2기가 되는 걸 바라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한데 그러나 그 정권 교체 여론이 늘 50%를 넘었어요. 뭐 일부 조사에서는 많이 붙긴 했지만은 이 여론을 너무 묵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예수님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이 발언이 좀 싫은 분들도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상입니다. 신으로 숭앙하는 부처로 해서 정부 부처에 숭앙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한 리스펙을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 위기 상황이면요, 이 정권 교체의 어떤 그런 시대 정신도 그 여당 후보가 담고 있어야 돼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차별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했어요. 그 양반도. 그 포스터 보면 알겠지만 거기 그 새천년 민주당 후보라는 표기가 없어. 국민 후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또 그러면서도 크게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요동하지 않을 그런 좋은 그 차별화는 그 홍남기를 무릎 꿇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부겸 총리 이런 사람들이 거의 홍남기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고 사실상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다못해 영업시간 제한도 그 뭐 거의 선거 임박해서 11시로 늦췄는데 11시로 늦춘다면 우리 형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9시에 문을 닫는다. 8시에 한 8시 한 반쯤 가면은 손님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아요. 그 10시 반 10시쯤 이제 폐장 분위기라고요. 그 누가 그 식사 먼저 하고 가서 술 먹겠어요. 이거 11시는 뭐 하나만 안 한 거예요. 최소한 12시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묵살해 버리고. 1차를 가냥 안 해야 이게 차이가.
그렇지. 소주가 요만큼 남았을 때 그렇지. 이거 한 병을 더 마시자 마냥 이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별 도움도 되지 않았고 지원금도 뭐 아주 쥐꼬리만 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공식적인 참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 SNS나 그 떠들고 마는 거지. 네? 제 참모라면 지금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 가서 단식 농성이라도 하셔라. 그 앞에 돗자리 깔고 선거운동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관철하라. 그러면 차별화의 이미지도 생기고 그렇죠, 그 홍남기가 엄청난 압박을 느끼지 않겠어요? 대통령도. 응? 그것도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이런 이 서민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이 누구 편인지 알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너무 로키로 가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많이 이제 일부 좀 극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좀 선을 긋는 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악마화 전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은 어떤 정치인과도 달리 악마화 전략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질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싸워서. 가장 참신하고 가장 선명한 진보의 아젠다. 이 사람을 지지해줘야지. 그거는 어떤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시민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그냥 조중동 눈치 보고 저기 그 뭐 재벌들 눈치 보고 이런 또 뭐 요즘에 또 패미들까지 이들 눈치 보면서 맛을 다 이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봐야 또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어요? 국민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 이런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권력들을 다 제치고 국민만 바라보고 역사의 대의와 정의만 믿고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은 물론 이재명에게도 뭐 상처도 있고 흠결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여기까지 가장 앞질러서 온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저는 다음 대선도 이재명 지지할 거고, 예, 뭐 없어요 사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역시 이번 대선도 그 저거 아니었습니까? 뭐 어느 대선이든 결핍을 메우는 것, 그렇죠. 결핍을 메우는 것 그렇잖아요. 그 군부 출신 노태우의 이 결핍을 문민 대통령 김영삼이 메우고 시원하게. 그리고 무식한 김영삼의 결핍을 유능하고 유식한